저명한 축구 통계 매체 옵타 스포츠에 따르면 미드필더로서 이강인과 가장 비슷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준우승팀 아스널의 주장 마르틴 웨데고르입니다. 70개 국가 및 30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통계회사 옵타 스포츠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리그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비교 대상을 발표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2023년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잉글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는 유럽리그 랭킹 빅5입니다. 챔피언스리그는 유럽축구연맹 1등급, 유로파리그는 2등급 클럽 대항전입니다. 이강인은 개인 능력으로 상대쪽 경기장 파이널 서드에 진입한 횟수와 공간 침투로 PSG 동료 전진 패스를 받아낸 빈도 둘 다 유럽 메이저 대회 미드필더 상위 1%에 해당했습니다. 혼자서 위협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는 데다가 수비가 헐거운 지점에 대한 공간 지각과 상황 인식, 언제 파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타이밍 판단, 옆이나 뒤로 향하는 전개보다 리시브가 까다로운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를 상대 저지를 뿌리치고 내 볼로 만드는 기술이 월드 클래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에서 단독으로 들어간 횟수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리그 미드필더 상위 2%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널 서드 태클 합계 또한 상위 2% 안에 든다는 데이터는 상대 진영부터 적극적으로 수비하려는 마음가짐 부족이 이강인 단점이라는 지적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2023년도 시즌 프랑스 리그앙 우승, 프랑스 슈퍼컵 우승, 프랑스 축구협회 컵대회 우승,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등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이강인은 라이트 윙, 레프트 윙백, 중앙 미드필더, 폴스9 등 서로 다른 5개 포지션에서 공격 포인트로 골에 관여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전술적인 요구나 선수단 상황에 따라 5가지 역할을 소화하며 파리 생제르맹에 헌신했다는 평가입니다. 리그앙 포지션별 출전 비율을 보면 모든 부문이 8% 이상입니다. 급하게 잠깐 맡은 정도가 아니라 감독 이하 코치진이 진지하게 다양한 임무를 부여하고 실행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전 및 결장 대비 90분당 득실차 6위 역시 주목할 가치가 충분한 기록인데요. 이강인이 뛸 때의 긍정적인 효과 및 벤치를 지키거나 명단에서 제외될 때 부정적인 영향을 합산하면 리그앙에서 6번째로 존재감이 큰 선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강인과 같은 통계를 보인 마르틴 웨데고르는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 및 유럽축구 간행물협회 올해의 팀에 잇따라 이름을 올리며 능력을 인정받은 선수입니다. 또한 2년 연속 아스널 구단 선정 MVP로 뽑혔습니다. 기량적으로 직전 1년 제일 유사한 빅리그 선수가 마르틴 웨데고르인 것은 충분히 기분 좋은 칭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미쳐버린 이강인 선수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맹활약 중인 이강인 선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 한 경기에서 키패스 7회 이상 기록한 선수는 총 4명입니다. 모두가 알만한 월클인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네이마르, 디마리아, 메시, 사라비아 선수인데요. 이 중 네이마르는 3회나 기록할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키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만 2번째입니다. 지난 2024년 시즌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했고 올 시즌 생테티엔전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하며 네이마르 선수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한 경기 키패스 7회 기록 선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드필더 이강인이 세계적인 플레이메이커와 함께 국제축구 역사 통계연맹 IFFHS 플레이메이커상 후보에 나란히 오르며 화제입니다. IFFHS는 지난달 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 리오넬 메시, 케빈 더 브라위너, 주드 벨링엄 등으로 구성된 2024년 월드 베스트 플레이메이커 후보 15인을 발표했습니다. 월드 베스트 플레이메이커상은 통계연맹이 2006년부터 매년 세계 축구를 빛낸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겐 황금공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세계 축구 전문가의 투표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며 통상 연말에 수상자를 발표하는데요. 역대 수상자 면면은 화려합니다. 메시가 통산 최다인 5회 수상했고 사비 에르난데스가 4회,
더 브라위너가 3회, 안드레스 이니에스타가 2회 수상하며 메시의 뒤를 이었습니다. 지네딘 지단, 카카, 토니 크로스, 루카 모드리치 등이 한 차례씩 수상했습니다. 더 브라위너는 지난해 시상식에서 181점을 받으며 100점을 받은 메시를 81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가 78점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시즌별로 가장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친 선수들에게 트로피가 주어졌는데요. 이런 전설들이 수상한 플레이메이커상 최종 후보에 이강인이 뽑힌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통계연맹은 최근 2시즌 이강인이 공격 포인트뿐 아니라 프랑스 리그1과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선보인 드리블 돌파 찬스 메이킹 등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키패스 11개를 기록하며 전체 공동 4위를 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이 수비 3명의 견제를 당하는 장면이 포착돼 프랑스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리뷰나는 이강인은 랑스를 상대로 복잡한 활약을 펼쳤다. 경기 내내 상대 선수들에게 큰 고통을 겪었다. 3명의 랑스 선수들이 이강인을 포위하고 압박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해당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팬은 이강인에 대한 데이베르 마차도의 파울과 그의 팀 동료들의 위협에도 PSG 선수들은 결속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이강인이 경기 내내 명백한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동료들이 없었다라며 PSG 선수들이 왜 이강인을 도와주지 않았는지 의문을 던졌습니다. 또한 프랑스 현지 150만 대형 축구 유튜버도 이강인만이 파리에서 공격적인 전진 패스를 하는 유일한 선수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인 방송에서 이강인이 엄청나게 좋은 킬패스를 찔러주지만 그것을 골로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강인만이 앞으로 전진하려고 노력하는 유일한 플레이어였고 파리 생제르맹의 활력소라고 극찬했습니다. 여기에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서 리그앙 1위를 달성한 이강인 선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20일 기준 프랑스 리그 1에서 큰 기회를 가장 많이 창출한 선수 빅찬스 메이커 1위로 올라섰습니다. 풋몹 통계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번 시즌 리그앙에서 지금까지 총 11개의 기회를 창출해 가에탕 페랭과 함께 빅찬스 메이킹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강인은 도움 3개, 페랭은 5개를 기록 중입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PSG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18경기 중 11경기를 선발, 7번을 교체로 출전했습니다. 6득점 3도움이라는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6골로 팀 내 최다 득점 3위입니다. 또 득점과 도움을 합친 최다 공격 포인트도 9개로 3위입니다. 이어 팀 내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만들어준 선수도 1위는 이강인입니다. 또 PSG 팬 선정 8월 이달의 선수, 이달의 골 8월, 11월까지 수상하며 팬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희정 국회의원이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최근 진행 중인 대한축구협회 국정감사에 대해 문의한 결과 피파도 한국 정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 감사하는 것인지 축구협회 회장 선출 조항이 민주적인지 검토 중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파의 답변은 대한축구협회가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던 정치 개입 금지와는 조금 결이 다른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의원이 피파에 질의한 내용은 피파가 대한축구협회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공문에 대해 국회의 축구협회에 대한 현안 질의와 문제부의 감사가 제3자의 부당 개입에 해당하는지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축구협회 관련 정보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축구협회 회장 선거 규정이 독립성과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지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이에 대한 피파 답변은 한국 정부의 감사가 부당한 영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답은 아니었지만 피파는 한국 정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다면 대한축구협회와 공유한 후 대한축구협회가 이를 피파의 공식 채널로 전달할 수 있기를 권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피파도 대한축구협회의 선거 절차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피파는 선거 절차와 관련 AFC, 아시아축구연맹과 함께 대한축구협회와의 논의를 시작하여 관련 조항을 피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논의를 2023년 12월에 시작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강희정 의원은 제3자의 개입 금지를 강조했던 축구협회와 달리 피파는 각국 협회의 국내법과 피파 정관 모두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나요. 피파
각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한 만큼 축구협회도 국내 법과 피파 정관에 따른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파와 현대가의 유착관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피파의 전략적 목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파는 클럽 월드컵 등 주요 대회의 확대와 글로벌 축구 시장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과의 협력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피파의 오랜 후원자이기 때문인데요. 인판티노 회장은 현대차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결국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뒤에는 KFA가 있고 그 뒤에는 정몽규 회장이 자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피파와 현대차의 파트너십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피파는 월드컵 마케팅 권리를 여러 기업에 개방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현대차는 피파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포함한 13개 피파 대회를 후원했습니다. 2002년부터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총 6회의 월드컵을 지원하며 최소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